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듣게 되는 욕들이 있어요. 어떤 욕을 가장 많이 듣게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욕을 여러분 가장 많이 듣게 될까요? 여러분 알바도 많이 해보셨죠? 직장 상사한테 어떤 거 많이 욕 들어먹나요? 한번 알바 경험이 있으신 분, 인턴 경험이 있으신 분, 직장 생활 경험이 있으신 분들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가장 많이 들었던 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욕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 업무를 잘 하시니까 욕을 별로 안 들어보셨구나. 네. 저는 이것도 못하냐, 예,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야, 넌 자식아, 이것도 못하, 야, 이렇게. 이것도 몰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못하냐도 있지만, 야, 넌 이것도 모르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죠?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습니다. 모르냐? 못하냐? 이런 것들 많죠. 바보. 이런 욕도 많이 듣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들었던 욕은요.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이.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 하다가,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방송국에서 외신부 기자 생활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정식 기자는 아니지만 기자 명함을 다 가지고 방송국 내에서 이제, 영어를 가지고 이제 번역해서 한국 이제 기사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나운서한테 이제 주기 전에 PD한테 주거든요. 그럼 PD가 이제 읽어보고 나서, 야, 너 한글은 공부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철자나 맞춤법 털어지면, 이 새끼가 완전 기본도 안 돼 있어. 이러면서 집어 던지거든요. A4 용지에 여기 이제 칼이 비이는 이런 상처들도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철자 하나 틀린 것 때문에 다시 써오라고 이런 욕도 많이 들어 먹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방송국 일도 아니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지고 싶은 게 도대체 기본이 뭐예요? 이렇게 묻고 싶은, 기본이 뭔지도 안 가르쳐 주고,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지고 싶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직장 생활, 매너와 예절, 또는 그 기본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한번 요 이야기만 한번 듣고 더 이상 많이 물어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10, 10분 일찍 오고 일찍 퇴근. 야, 좀 10분만 일찍 와라. 이런 거 있죠. 인사 좀 잘해라.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 기본적인 부분들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변재일 학생은 열심히가 잘 들어요. 밝게 인사하게, 예의를 지켜서 좀 말해라. 싸가지가 없어. 이런 식으로도 일하죠. 일 마무리하고 다음 사람한테 좀 넘겨라. 일도 마무리 안 하고 가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음. 이게 알려준 건 좀 메모 좀 해라. 다시 내가 또 알려줘야 되냐? 응?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전장의 도구 중에 하나가 필기구하고 다이어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투에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직장 생활은 무조건, 가지고 다녀야 돼요. 뭐, 아르바이트는 안 해도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습관이 들어야 되니까 필기구하고 이런 다이어리 같은 것들은 반드시 이제 가지고 다녀요. 어디를 가거나 저도 옆에 항상 이렇게 펼쳐 놓거든요. 심지어 운전할 때도 이렇게 펼쳐 놓습니다. 아날로그가 요즘 좋으니까 오디오로 이렇게 녹음으로 하기도 하지만요. 그런 부분도 좋습니다. 경청하려고 잘 듣고 있다라는 태도. 남이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안 좋아하겠죠, 그죠? 공과 사를 좀 구분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인사성, 성실하게 하기.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기울이는 부분들. 그래야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죠. 맞습니다. 밥 먹을 때 선배 수저 물 따라 넣기. 야, 이 정도만 하면 굉장히 괜찮죠. 선배 이렇게 하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죠. 저 띠리지는 뭐야?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미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네요. 하나씩, 우리가 그런 것까지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야 될 직장 예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런 이제 궁금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너는 옷차림, 옷 입는 것에서부터, 그래서 오늘 저도 와이셔츠 입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인사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보고할 때도, 걸을 때도, 직장에서 걸을 때는 조금 더 당당하게 바른 자세로 걸어야 되고요.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물부터 해서 수저 나누는 것에서부터 전화 받고 걸 때도 마찬가지겠죠. 자기 관등 성명이라고 하는데요. 군대에서는 네, 이병, 종, 철, 서인도 이런 식으로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소속을 그죠? 예, 인재개발연구소의 정철상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소속을 이야기해주고 자기 성함을 이야기해줘야겠죠. 심지어는 경조사 갈 때도 이게 직장 동료들이나 특히 임원들 간의 경조사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또 업무를 분배해요. 신발하는 것도 이런 거 부의안 받는 사람 이런 것까지도 진짜 다 합니다.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되고요. 예법도 경조사 예법도 알아야 됩니다.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서신에 대한 부분들, CC 첨부해야 될 부분들과 그죠? 또 제목 이렇게 제대로 써야 되는 부분, 명함도 마찬가지고요. 호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합니다. 시자라는 호칭을 또 회사마다 쓰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상급자를 시자로 호칭을 하지 않는 회사에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이런 모든 말과 행동을 이야기하고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애사심, 충성심, 로열티 이런 것들도 요구를 하게 됩니다. 디테일하게는 문서 작성 방법이나 보고서 작성 방법이나 글쓰기 역량이나 발표 능력, PPT 제작 능력 뭐 이런 것들까지 포괄적으로 직장생활 매너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보면 이게 직장생활 예절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 부분들도 있는 이유가 그만큼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떤 게 중요하냐 이렇게 경중을 따지기보다는요. 기본으로 이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사 예절, 그 다음 약속을 잘 지키는 예절, 출퇴근 예절, 그 다음에 올바른 자세로 이제 근무를 하는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그죠? 결과를 만들어내고 적극적으로 이제 성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일화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이제 테니스를 배웠습니다. 고참들이 그러는 겁니다. 야, 너 테니스 칠 줄 알아? 예, 못 칩니다. 했더니, 일로 와봐. 이렇게 하더니,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자, 여기 보이지? 선 안에 들어가면 인, 나가면 아웃. 알겠지? 심판 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복식으로 이제, 고참들이 이렇게 복식적으로 이뤄가지고 하는데요. 그 간단한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 정확하게 봤는데, 뭘 하든 간에 얻어맞는 거예요. 이쪽 팀이든 저쪽 팀이든 얻어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복식조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휴가를 가거나 이러면, 야, 너 내려와봐. 너 테니스 칠 줄 알아? 못 칩니다. 너무 많이 봤잖아. 야, 안에 들어가면 인, 바깥에 들어가면 아웃. 해봐. 이렇게 하고 이제 저도 모르고 이제 여기에 서게 된 겁니다. 너 키도 크니까 중간에 이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못 치면 그 뒤에서 이제 뒤통수 맞죠. 또 잘 치면 앞에서 나중에 맞습니다. 앞에 고참들한테도 맞긴 하지만 어쨌든 뒤에 맞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 전공은 뭐냐면 주로 이제 공이 뜨면 내려 꽂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전투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전투 테니스, 전투 족구, 전투 축구, 전투 야구, 전투 족구. 그러니까 이게 전투라는 말이 뭐냐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소용이 없어요. 이기면 재밌고 지면 재미없는 게 이제 군대의 스포츠 룰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뜨면 이렇게 이제 내려 꽂는 거라 하고 그래서 뒤에 이제 점수 포인트를 획득하면 고참이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나름대로 이제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복학을 했죠. 복학을 했는데 후배가 3개월째 테니스를 배우고 있는데 한 번도 실전 경기를 못 해봤다는 겁니다. 오케이, 내가 가르쳐 줄게. 야, 주말에 장비 챙겨서 나와. 이렇게 하고 그 후배랑 테니스를 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첫 세트를 바로 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서 배울 때는 이게 네트로 살짝살짝 넘어오는 잘 치는 사람 별로 많이 없거든요. 공이 떠요. 몇 번 하다 보면 그 뜨는 공을 저는 내려 꽂아 치는 게 제 전공인데 이 뜨지가 않는 거예요. 후배가 이거 백스트로크부터 해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마구마구 뛰어다니다 졌어요. 그래서 야 선배가 몸이 안 풀렸네. 자, 한 게임 더 하자. 하고 했는데 또 졌어요. 또 졌어. 야, 5판 3성, 5판 3성, 한 게임 더 하자. 이렇게 했는데 또 졌어요. 내리 3세트를 다 졌습니다. 이게 여러분한테 아무것도 아닌 개인의 경험 같지만 여러분 인생의 이야기들하고 굉장히 똑같습니다. 기본기를 잘 다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전에서 들어가서 하는 것은 어떻게든 간에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요령을 익히시면 너무 잔머리를 긁히고 요령을 익히고 안 배우려고 하면요. 안 늡니다. 실력이 안 늡니다. 이건 테니스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안다라는 이런 여러분 생각들, 착각들이 굉장히 문제를 일으킵니다. 안다라는 착각입니다. 그냥 아는 것은 그냥 정보로 누군가에게 들었거나 읽었거나 그냥 알게 된 겁니다. 이건 아는 게 아닙니다. 정보를 그냥 들은 겁니다. 이걸 내 온몸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내 온몸으로 체화해서 내 삶에 적용한다면 이건 진정으로 아는 겁니다. 그게 저는 기본기라고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세에서부터 걷는 자세에서부터 말하는 자세와 태도에서부터 삶을 바라보는 태도예요.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바로 세우려고 해야 돼요. 몸이 흐트러지면 마음도 흐트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흐트러지면 몸을 바로 세우고 몸이 흐트러지면 마음을 여러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와 태도를 바로잡는 것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가요. 신뢰와 믿음입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사실은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저는 실망스러운 시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와 믿음,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 조직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돼요. 물론 그 또라이 같은 상사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믿고 일단은 배우려고 하는 태도로 왜 이런 지시를 내릴까라고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한번 행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불편했고 어떤 부분에서 이런 손실이 발생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한다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좀 믿음을 가지고 해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자신에도 믿음이 생기거든요. 세 번째가 보편적인 선이에요. 물론 불합리하고 부도덕적이고 무엇보다도 법적으로 위반이 있는 거라면 당연히 여러분은 거절을 단호하게 노라고 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뭐냐면 보편적인 선이에요. 그냥 단순한 이게 완벽한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아주 간단한 부분들은 그 조직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잣대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판정관처럼 이렇게 너무 단칼에 상사의 말들을 잘라내는 것보다는 이게 보편적으로 옳으냐 그러냐에 대한 선에 대한 기준으로 바라보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선에서 어긋나는 거라면 여러분이 단호하게 기준을 딱 마련해야 돼요.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든다라면 그때는 여러분이 단호하게 거절해야겠죠. 저는 이게 기본기라고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장 생활의 기본은요. 우리가 소소한 이런 작은 기본기도 있지만 결국 인생도 저는 기본기라고 바라봅니다. 기본이 단단한 사람은요. 물론 지금 실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부분도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기가 단단한 사람은요. 공사가 여러분 단단하게 기반을 잘 다져놓은 공사 건축물들은 심지어 이 사실 위험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더라도 구조가 또 살아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러분이 하나의 인생의 건축물을 정말 기본기를
탄탄하게 만들어서 이게 몇백 년 아니라 몇천 년이 넘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자신의 기본기 토대를 진짜 단단하게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다짐을 저는 해 나가셨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